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리포터 대사는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들어서면서도 괜찮다라는 말을 반복했고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성시원 기자입니다. 테이블이 피로 물들 정도로 부상이 심각했던 상황. 칼을 맞는 순간 비명을 질렀죠. 네. 그리고 그리고 계속 비명이 나왔죠. 고통 호소하셨죠? 예, 네. 피가 나니까. 그러나 리포트 대사는 침착하게 손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감싼 채 걸어서 행사장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가면서도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송 차량에서 스스로 내려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2시간 반에 걸친 수술, 4시간쯤 뒤인 오후 4시 35분쯤 리포트 대사는 트위터에 글을 올립니다. 나는 잘 있고 상태도 좋다. 나와 가족들은 여러분의 응원에 깊이 감동을 받았다면서 오히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 한미 동맹의 진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며 같이 갑시다라는 한국말로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리포트 대사가 보여준 의연함. 우리 국민들은 쾌유를 바란다. 국민들은 대사님을 좋아한다는 답글을 남기면서 응원을 쏟아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원입니다. 네, 같이 갑시다. 빨리 돌아오겠다. 이런 네. 말들이 굉장히 많은 감동들을 주었는데요. 이 대인배다운 모습, 여러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패널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예. 좀 약간 짠한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까지 당했는데 역대 네. 지금 조한 대사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대사였고 또 국민들에게 굉장히 친화력 있게 다가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심지어 광화문 근처를 혼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본 우리 시민들도 많이 있고, 많고요. 그다음에 올 때부터 애완견 문제, 그다음에 그 미국 국무성의 동료가 왔을 때 삼계탕 집에서 이제 삼계탕 먹고 트윗에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한국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그래서 역대 조한 대사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대사인데 정말 이렇게 비극적 일을 당한 것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한미 관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거 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뭔가 좀 이상 기류가 있다는 와중에 이게 터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미국 국민들이 상처를 좀 다듬어주고 한미 관계를 복원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좀 쏟아야 될 장면이 아닌가라고 봐지고, 저 모습은 어쨌든 대사로서 가장 좀 의연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상황들을 잘 정리해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제 대인배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어제 사건 이제 재구성을 봤더니 이제 칼을 찔렀던 게 이제 살인 미수냐 혐의에서 나오게 되겠지만은 김기중 씨가 칼을 이렇게 걷다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원에 따르면은 키 차이가 나니까 거의 점프를 하다시피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찍었고 이거를 네. 이렇게 막아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장면이 충격적이었고 불과 3시간, 4시간 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의원이 다시 수술을 하고 깨어나서 같이 갑시다라는 또 코멘트를 쓴다는 것이 참 대사 이전에 한 인간의 네네. 인격체로서도 좀 뛰어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살인미수죄 얘기도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상처를 받은 부위가 얼굴인데요. 잘못하면 이제 목을 다칠 수도 있고 경동맥을 찌를 그렇죠. 수도 경동맥 있다는 찌를 거죠. 수도 있고 이게 한 11cm 정도의 상처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막으려고 하다가 왼손까지 다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사실 정신도 없을 거고 굉장히 아플 거고 이거는 사실 사람으로서 정신력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네. 불구하고 리포트 대사께서는 그래도 좀 걱정하는 마음, 한국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에 저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참 훌륭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리포트 대사는 오른쪽 뺨과 그리고 왼쪽 손목과 손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그게 지금 김기중 씨가 올라타서 오른쪽 뺨을 이렇게 가격하는 순간에 왼쪽 팔로 이렇게 막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면 정보 장교긴 했지만 내비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사람이었으면은 막지 못했을 수도 있었고 자칫 치명적으로 죽음에까지 혹시 이르를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왼손을 다치긴 했지만 잘 막아냈어요. 저거 제가 봤을 때는요. 저거 만약에 일반이었으면 죽었을 확률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가 아니거든요. 치밀하게 나서 악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넘어진 건데 그 속된 말은 기습 공격이라고요. 그 천하장사도요 기습 공격에 당할 재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 그 내가 바다가 누운 상태에서 칼을 들고 위로 찍었는데 그게 나름대로 어쨌든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물론 뭐 특수부대 전투병은 아니고 정보장교로 근무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특수 레이비시 훈련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방어 기술이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막아낸 거라고요. 이거 만약에 막지 않았다면 이게 이제 손을 맞고 얼굴을 간 것 같은데 애초에 겨냥 부위는 제 생각에는 저는 목이었다고 봐요. 목 자체를. 근데 이거를 이 사람 예, 그렇죠. 근데 리포트에서 이렇게 막다가 이게 손을 맞고서는 이게 얼굴로 스쳐 지나갔다고 좀 그렇죠. 어쨌든 명중하지 않은 건데 예. 저거 만약에 일반 같은 대사였다고 하면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요. 저거 아마 더 큰 참사가 일어났을 그 가능성이 손목으로 높아요. 막아서 예. 이 충격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래서 발생하지. 얼굴로 그렇게 간 거죠. 하고 만약 어떻게 이걸 하냐면 완화시 않았다 그러면 그대로 갔겠죠. 예, 하고 왼손은 찔렀겠죠. 자상이 아니라 관통상입니다. 그러니까 관통상입니다. 정확히 이걸 뚫어서 예. 막았다는 거고요. 그 네이비실 얘기를 했는데 네이비실이 일반 해병대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급으로 따지면은 UDT급. 그래서 아. 이제 2007년, 2008년에 이라크 정보장교로 갔는데 정보장교도의 훈련도 상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우리나라 군인 뭐 소위 말하는 학사장교 이렇게 가서 뭐 소위로 간 거랑은 조금 많이 차원이 달라서 아마도 그 네이비실의 경력도 이번에 사건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막아낸 것 같아요. 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실제 2년간, 참전했었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경력들이 예. 이번에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저렇게 지금 미 정부나 굉장히 강경하지는 않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고 실제 미국 국민들은 이보다 더한 목소리를 SNS나 인터넷에 쏟아내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예. 그런 우려들을 좀 잠재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침착하다. 정말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저 리포트 자체 사람인데 속으로는 기분 좋겠습니까? 솔직히 네. 말해서 칼 맞았는데.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이 개인 로빈 리포트가 아니라 미국의 어떤 한국에 부임한 미국 대사기 때문에 한미 양국 간의 어떤 외교 관계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더 의연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저는 뭐 관측이 되고 문제는 미국의 어떤 공식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밑바닥 민심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그 외교라는 게 어떻게 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 뭐 예전에 그런 어떤 한미일 그 삼각관계에서 사실은 미국이 조금 일본 쪽으로 경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사실은 한국민의 민심으로 야 이거 그 바닥 민심이 흔들려서 미국 좀 다시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판국에서 한국 외교당국에서 미국한테 가서 지금 미안하다고 하기 바쁘지 지금 얼마 전에 그 국무차관보의 발언으로 한국 민심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대한 정책, 대일 정책을 제고해 주십시오. 이게 되겠습니까? 네. 안 되죠. 더군다나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배려해주고 싶어도 이게 바닥 민심 워낙 국민 여론이 안 좋게 들끓으면 야 왜 배려해주냐? 우리 대사 공격한 나라야 이래버리면 미국 당국으로서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넉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굉장히 사실은 대미 외교 관계에 대해서 위중한 사항인 것이죠. 아주 정치한 정교한 외교력이 필요하고 실제 미국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걸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뭐 미 정부와 달리. 그렇죠. 네. 반대로 사실 우리나라 대사가 외국에서 그렇죠. 테러를 당했다라고 네. 하면 지금 국민 여론이 굉장히 들끓을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리포트 대사가 그런 어떤 미국 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저런 발언들이 어쨌건 어떤 대미 관계에 있어서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지금 해주는 것은 사실 좀 훌륭한 분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그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 리포트 대사가 어떤 그 피습을 그런 당한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로 좀 대미 관계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관계도 일단 셔먼 차관 발언 이후에 지금 대미 그렇죠. 관계가 사실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리포트 대사가 테러를 또 당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면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오히려 우리가 이제 한미 관계에 있어서 더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런 상황이 알겠습니다.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포트 대사의 부친인 제임스 리포트는 상당히 충격이다. 우방에 가서 이런 일을 당한 게 네. 충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한국에 대한 호감을 우리 아들이 잃지는 않을 거다. 여전히 우리 아들은 한국인을 사랑할 거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의 고향에서. 네.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죠. 네. 이건 리포트 대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제 우리 그죠? 그 외교부 차관이 병문안을 가겠다 했을 때 일단 거절했습니다. 뭐 환자 좀 안정이 필요하다고 거절을 했고 이제 미 대선 관계자들은 다 들어갔는데 단순히 뭐 차관의 한일 관계 발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그 대통령의 방문지가 중국이었고 그다음에 권영세 실세 이른바
주중대사로 갔는데 주민대사는 일반 외교 공무원 차관급이 갔죠.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기본적인 피로감이 쌓여 있는 와중에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그 우리 정부의 숙제가 좀 커졌다. 네, 뭐 예. 알겠습니다. 네.